예,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올 한 해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뜨거운 증시였는데, 마지막 남은 2주간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런지 기대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뭘 그렇게 점잖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번 한 주 오늘 주요 투자 아이디어들, 전략들 세우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만기일 충격을 어쨌든 극복하고 금요일 날 회복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주 또 어떻게 될는지 기대와 함께 우리도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일단 금요일 시장 다시 보기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전날 목요일 동시만기일 이 동시효과 낙폭만 20포인트였는데 그 이상 채워야 본전치기잖아요. 그 이상 채우지 못했죠. 그렇죠. 그 부분만 생각하면 좀 아쉬운 금요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종의미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이제까지 길게 봤을 때 항상 우리 연말에 뭔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 연말에 배당 1년 이자가 얼만데 요거 며칠만 기다려도 이 배당 수익률을 주니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항상 연말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번 이 동시만기일 날 모습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금투는 비차익에서 4,000개가 나갔고요. 국지는 차익에서 4,000개가 나갔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건 뭐지? 태생이 차익 거래에 틱한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 구석에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배당 안 받니? 항상 연말이면은 차익 거래를 쌓아갔었던 이 메이저 수급들이었는데. 근데 올 배당에 별로 먹을 게 없더래요. 이랬다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건 목요일 날 얘기잖아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을 외국인들이 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아침 시황 나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외국인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있다. 난 원래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시장을 읽었고 오늘 시장의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물에서 2천억 정도 마이너스였고 선물에선 7천억이 넘는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외국인들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아쉽구나. 역시 연말장이 참 쉽지는 않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또 외국인 수급 쳐다보겠죠. 기관들이 금요일 날 꽤 많이 메꿔줬거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현물단에서 4천억 넘게 메꿔줬는데 이럴 것 같았으면 전날 바스켓으로 던지지 말지. 다음날 이렇게 채울 것 같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만기일 문안이 지나가면은 후폭풍이라고 얘기하고 만기일 지나고 나서 며칠 정도는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 연장선상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항영 의원님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성장률 전망치는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물가 전망치 좀 약간 부진하게 보면서 시장에서 평가한 거. 시장의 평가가 냉정한 거니까 시장의 평가가 항상 정답이죠. 시장의 평가는 금리 인상 가능성 횟수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못 올라갈 것 같아. 이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잡았으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난다고 찍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케이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미국은 일단 유동성이 줄기 시작했죠. 얘기했잖아요. 시중에 있는 자금을 타이트닝 일부씩 빨아들이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공격적인 속도는 아닙니다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월서부터 테이퍼링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사는 채권 양을 떨어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긴 늘겠지만 기울기가 많이 눕겠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금 진퇴양난이죠. 더 나갈 수도 없고 물러나면 더더욱이 안 되고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면
유동성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본원 통화 증가율이 떨어질 때 신흥국이 어떻게 됐느냐? 올랐어요. 근데 이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다 궤적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가 맞는 거예요? 1번의 케이스가 맞는 겁니까? 2번의 케이스가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1번의 케이스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 시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04년, 05년, 06년 이때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중국이 모든 이 세계 성장률을 끌어당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랑 비교하기는 어렵고 중국 착시 효과가 그렇죠. 있었고요. 그 나머지 시점들은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떨어졌을 때 이머징의 상승 탄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시장에서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환경인 건 맞아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안 될 겁니다. 라고 못 박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뭐 높은 레벨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들고 있는 거고 뭐 금요일 날도 미증시 보신 분들은 다들 똑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오르면 세제 개편안이고 빠지면 세제 개편안이에요. 오를 때도 세제 개편안이 이유고 빠질 때도 세제 개편안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다른 이탈되는 그림 뭐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 세계에 맞춰서 무난히 흘러가는 증시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제 상황이나 유동성이나 이런 걸 보면 내년에도 특별히 뭐 세계 경제보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나마 위안은 뭐 좋다고 해서 주가가 그대로 올라주고 나쁘다고 해서 그대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런 게 좀 위안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시장 방향성 맞고요. 어쨌든 간에 큰 그림으로서는 다시 좀 위축됐던 시장이 좀 편안치는 않지만 방향성은 잡았다. 위쪽으로 조금 포트를 늘리는 그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팀장님. 그러니까 만기일날 우리가 막판에 이제 윗꼬리 쭉 달고 네. 음봉 달았던 거를 한번 지우고 그냥 그 윗꼬리 달렸던 부분에 빨간색 봉으로 한 번씩 채워보시면 시장 괜찮은 차트가 굉장히 괜찮은데 라고 부를 만한 차트였어요. 근데 뭐 동시효과 때 두드려 맞았던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 다음날 상당 부분 또 돌려줬으면은 좀 좋아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뭐 과거에 비해서 이거 밑으로 깨지겠는데 라고 보는 시각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았고 예. 오늘은 노이즈를 이용해서 한 종목 더 집어넣어 보려고 해요. 예. 저희 회사 방송에서는 제가 금요일 날 이미 콜사인을 불렀는데 네. 여기 하나 보시면은요. 금요일 날 나왔던 조회 공시 내용이에요. 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SK가 재미를 봤다. 하이닉스 사가지고 한번 재미를 보더니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있을 모양이다. 금타가 이 삼자배정 뭐 한 7천억 정도 한 지분 한 30% 정도 되는 거를 SK가 한번 찔러봤다. 라는 썰이 돌면서 금요일 날 일찍 상한가 들어갔죠. 금호타이어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날 아침에도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노려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주사 SK 빠지는 건 물론이고 SK 이노베이션까지 장중에 20만 원을 살짝 깨보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그냥 콜사인 20을 불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디 밑에 달려 있어요? 텔레콤 밑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큰 돈을 써서 뭔가 회사를 담기에는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큰 사이즈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금타는요. 사실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설이 나중에 또다시 반복된다 하더라도 아마 지주사 SK 밑에 박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이닉스가 어디 달려있냐. 텔레콤 밑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번에 만약에 금타를 사면 어디 밑에 달릴 것 같냐. 이노베이션 밑에 달릴 거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금타에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은 더
차입금을 개어내야 될 텐데 이거 뭐 이노베이션 부담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예. 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화학 쪽 계열이니까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지금. 화학 부분에 예. 합성 고무 부분을 좀 더 예. 키워서 이 타이어 쪽으로 좀 연관을 예. 시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뭐 부인 공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하나의 팁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 공시가 들어가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 말고 그냥 미확정이 있고 부인 공시가 있습니다. 미확정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공식처럼 써 있는 거예요. 검토한 바 있으나 확정된 바 없음. 네. 뭐 추후 뭐 중요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 재공시하겠음. 네. 이렇게 때리는 거. 이거는 금요일 날 이렇게 때리고 다음 주에 인수 이렇게 발표를 해도 이건 시장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부인 공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뭐 사실 무근임, 뭐 이런 식으로 발표 딱 하고 한 달 이내에 번복되리면 이거는 공시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인 공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확정 공시 나왔을 때는 대부분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있구나. 맞아. 저거 분명히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부인 공시는 일단 한번 접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20만 원을 하회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면서 끝을 냈는데, 뭐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편입 검토를 말씀드렸고, 저는 뭐 편입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유업이면은 제가 요즘 제일 얘기 많이 했었던 게, 얘네가 제가 우리 화학애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 정제 시설 하나 세우는데 최소한 10조 이상 든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1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6년도 2월 달까지 유가가 맨날 빠졌잖아요. 그때 26불 때까지 유가가 빠져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거고, 지금에 와가지고 유가가 더블이 넘은, 뭐 좀만 힘내면 60불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시점에서 누군가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이 정제 이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건 5년 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정제 설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고마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조 이상씩 이제 꾸준히 찍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밸류 매력은 더 있을 거고, 또 좀 전에 얘기했었던 찬바람 불면 배당인데 연말 되면 배당이잖아요. 주당 8,000원 나올 것 같아요. 20만 원에 8,000원이면 4%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연말 수요를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추가 편입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두 자리 남아요. 네. 뭐 SK이노베이션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8종목이 된 거죠. 삼성전자에다 SK이노베이션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과거에 있었던 거는 뭐 쭉 불러드리면 SKT 들고 있고, 넷마블, 지금 나오네요. 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넷마블, CGV, 대한항공,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8종목이죠. 네.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제가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신세계. 이번 한중회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뭐 문 대통령님, 문 대통령님, 네. 뭐 홀대로. 고전하셨다라는 평가도 있고, 홀대로 고전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실무 쪽에 넘어가서 협상했었던 것들은 뭐 굉장히 좋은 것도 많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사드로 인해서 좀 흔들렸었던 기업들이 더 좋아질 여지도 많다. 네. 뭐 규제가 더 풀릴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들 얘기 많이 합니다. 신세계 한번 보시면요. 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제한적으로 이 단체 관광객 풀어주면서 중국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크루즈나 전세기 안 돼. 그 두 번째 조건이 롯데호텔, 롯데 면세점 안 돼. 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면세 넘버원은 롯데인데 지금 이쪽에다가 중국에서 만약에 X표를 쳐놓은 상태면 지금 반사이익이 있는 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면세점 효과를 강남점
효과를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이 또 됐고, 지금 있는 신규 면세점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또 신세계 쪽이고요. 중국의 인바운드는 마이너스 폭이 내년에는 기저가 깔릴 테니까 당연히 좋아질 거고,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읽는 시각이 많아지면 뭐 당연히 백화점에 대한 뭐 관심도도 높아지겠죠. 아직 PBR 뭐 한 0.8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신세계도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관심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종목 더는 제가 화학은 좀 정유에 비해서 제가 좀 약하게 보는데, 화학 스몰캡 중에 송원산업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예. 그냥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편입되는 시점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라스틱 뭐 집에 창문 앞에다가 플라스틱 제품을 하나 놔둬봤다. 그러면은 다들 뭐 색깔이 변하거나 변형되거나 이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이 원래 이 햇볕에 오랜 기간 노출돼 있으면은 망가지죠. 색깔 변하고. 이거를 방지하는 뭐 산화제나 뭐 광안정제, 이런 화학 가수제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학 쪽에서 증설이 많아서 화학 쪽의 스프레드가 떨어질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화학 안정제를 집어넣는 송원산업은 갖다 팔 물건들이 많아진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하고요. 한번 큰 시세 위에 요즘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 재상승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채우면 10종목 되겠네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포트에서 제끼는 종목이 있으면 또 새로운 종목 넣도록 하겠고요. 한번 후퇴했었던 비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비중을 채우는 걸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우려가 과거보다는 좀 줄지 않았나라고 평가합니다. 예, 포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재편입했고요.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을 새로 넣어서 8종목입니다. 나머지 신세계하고 송원산업은 이제 검토 종목으로 좀 보고 필요한 시점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응 전략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방을 막은 느낌은 저도 받아요. 네. 예, 뭐 타이밍만 좋으면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죠. 대신 위로 뚫렸구나, 이제 좀 시원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배당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또 이번 주 오늘 시장의 중심을 잡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